갑작스럽게 중국인 하려고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자, 오늘 일단 공수처가 전격적으로 오늘 아침에 새벽 일찍 아마 움직였습니다. 7시쯤에 긴급 속보를 통해서 과천을 출발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고 경찰이 일단 이 대통령 관저를 둘러싸서 지금 집회하시는 분들을 좀 고립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한 8시 7분에 정문에 도착을 했습니다. 정문에 도착했는데 일단 이 차량으로 경호처가 일단 막았습니다. 그래서 차에 내려서 여러 가지 또 실랑이를 벌이다가 이제 도보로 위에 있는 일단 관저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올라갔는데 거기서부터는 또 군인들에 맡겼습니다. 이 수방사 55사단 이 지금 현재 이 그 관저를 경비하는 이 수방사 병력이 있습니다. 이 병력은 군이 통제하지 않고 일단 경호처장이 일단 통제하는 병력입니다. 네. 그 병력이 가로막혔다가 다시 또 뚫고 간 모양이에요. 뚫고 갔는데 바로 이렇게 대통령이 지금 머물고 있는 그 건물 관저 앞에서 완전히 이제 차단당해 5시간 반 동안 거기서 굉장히 실랑이를 벌인 모양입니다. 일단 이 공처 측에서는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달라 요청을 했지만 박종전 경호처장은 법에 따라서 이거를 막겠다라고 해서 결국은 뚫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5시간 반 동안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공수처가 직원들의 어떤 안위가 위험된다. 왜냐하면 이게 무장한 군과 경호원들의 이제 쌓여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일단 경호처에서 일단 공처에서는 퇴각 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다시 1월 6일까지인데 시행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건 지금 오늘 1차적으로 대통령실에 대한 사상 초유의 체포영장 집행을 일단 시도를 하긴 했는데 글쎄요 오늘 이게 좀 우리가 예상한 대로는 좀 그래도 적극적이었는데 결과를 놓고 보면 뭐 좀 실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상보다는 적극적이었죠. 네. 예상보다는 적극적이었고 그리고 제가 아침에도 9시에 이제 주식시장 개장할 때 이제 유심히 봤어요. 네. 오늘 뭐 사실 이것도 사상 초유의 일이니까 뭐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줬을까라고 이제 유심히 봤는데 이게 중단됐다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중단됐다는 뉴스가 나오자마자 그 전까지는 오늘 주식시장 아침에 주식시장이 엄청 굉장히 올랐거든요. 올랐어요. 네.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네. 굉장히 많이 오르다가 중단됐다는 뉴스가 나오니까 급락을 했어요. 네, 특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주식시장을 보면은 정치 사회 분위기가 그대로 투영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어쨌든 그쪽의 분위기는 그렇구나라는 걸 느꼈고 그리고 제가 제 생각에는 저도 아침부터 이제 TV를 틀어놓고 계속 이제 유심히 봤는데 전 국민이 봤을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SNS로도 보고 뭐 TV로도 보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랬던 기억이 12월 3일 밤에 탄핵 계엄 때도 전 국민이 텔레비를 틀어놓고 맞아요. 봤잖아요. 이게 계엄 해제되는 순간까지 굉장히 열심히 봤는데 이거 우리만 본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본 거예요. 다 보죠. 전 세계가. 근데 이 탄핵 때도 마찬가지로 이게 진짜 아까도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네. 얼굴이 뜨겁다. 이거 지금 외국에서도 다 보고 있는데 얼굴이 뜨겁다는 생각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진짜 외국에서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 이게 지금 우리도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선거에서 떨어졌을 때 백악관 난입하고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미국이란 선진국도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국격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게 이런 상황이구나라고 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참 그동안 정치인들을 이렇게 많이 취재해 왔지만 참 정치인들은요 이빠른 소리 많이 합니다. 법 앞에 평등하다. 네. 오늘 또 이재명이 그 이야기 했더라고요. 네. 제가 참 그 입을 아주 그냥 어떻게 해볼까 했는데 어떻게 저 입에서 저 이야기가 나오지? 그러니까요. 법 앞에 평등이라는 이야기가 어떻게 이재명 입에서 나오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참 낯두꺼워요. 그렇죠. 본인이 당했을 때는 그렇게 온갖 꼼수를 치다가 결국 상대방이 하니까 법 앞에 평등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온갖 꼼수를 부리다가 또 윤석열 대통령도 입만 열면 정의와 공정 법치를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본인이 옛날 검찰총장 시절에 많은 사람들 구속시켰잖아요. 예. 그리고 또 저인망식 수사해서 윤석열한테 한번 가면 더 이상 예를 들어서 그럼요. 못 빠져나온다는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뭘로 간다는 얘기가 네. 바다 만약 이 있었죠. 수사를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했으면 아마 저렇게는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딱 당하는 입장이 되니까 네. 온갖 방법 그것도
이제 국민이 안 지켜주니까 이제 마지막 남은 게 결국은 경호처 네. 경호요원들이고 군인들인데 사실 이들은요 잘못하면 평생 연금이 다 날아갑니다. 그렇죠. 네? 야, 그게 이제 나중에 법적으로 시시비비가 가려지겠지만요. 오늘 경호처가 저렇게 공수처 체포 요원들 차단시킨 게 특수 공무 집행 방해가 될 수 있다 네. 하는 거니까요. 윤 대통령 보호하기 위해서 애꿎은 경호처 직원들이 전과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12월 10일 대국민 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하게 임하겠다. 네. 당당하게. 음. 이게 오늘은 뭐죠? 이건 당당하게 아니라 당당하게 뭐 맞서는 거죠. 당당하게. 근데 맞서는 것도 이게 무슨 당당하게 맞서는 것 같지도 않고요. 네. 제대로 된 뭐 법리와 뭘 가지고 해야 되는데 참 오늘 모습은 이미 좀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을 네. 최소한의 그 대통령으로서 좋은 의미의 권위 뭐 이런 것들이 거의 이제 남은 게 없을 정도로 다 바닥으로 추락을 했구나 하는 거고요. 근데 저는 좀 오늘 이 사태를 보면서 약간 이제 양비론이 돼버리는데 네. 이건 또 공수처의 한탕주의가 만들어낸 비극이다. 네. 그러니까 이 내란 수사권이 있는 대통령실조차도 부인하지 못하는 부정하지 못하는 경찰이 이걸 수사를 해서 검찰에게 영장 신청해서 검찰이 중앙지법으로부터 영장을 받아서 집행했다면 찍소리 못 하겠죠. 뭐. 대통령실 찍소를 못 하거든요. 네. 찍소는 못 해요. 그런데 이 공수처가 존재감도 없고 말이에요. 문재인 때 정말 태어나서는 안 되는 이상한 괴물 같은 수사기관이 하나 태어나왔고 국민 혈세를 많이 잡아먹었지만 제대로 된 성과가 뭐가 있었어요. 찌그러져 있었잖아요. 존재감도 없이. 그거를 일거에 뭐 해보려고. 근데 이 과정에서 경찰도 저는 굉장히 무책임하고 비겁하다. 네. 왜냐하면 경찰 자기들이 내란 수사권이 있으면 자기들이 그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영장을 검찰을 통해서 그 하는 게 그게 뭐 부담스러웠던지. 그러니까 이 검찰, 경찰, 공수처 이 세 수사기관의 그 직역 다툼, 이것들이 지금 이상하게 꼬이면서 오늘 그 공수처의 한탕주의가 나타났고 또 그 맞은편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최소한의 권위와 채통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쌍으로 연출이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이제 역대 대통령들을 쭉 보면 그래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으로서의 권위,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뭐 정당성 이런 것들을 이제 그나마 유지했던 저는 그래서 오늘 모습을 보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 많이 생각이 났어요. 참 그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최순실 씨 문제로 인해서 참 본인이 탄핵도 당하고 구속도 되고 뭐 이런 처지가 있었는데 그래도 그때도요. 우리 공화당이 그렇게 뭐 박 대통령에게 뭐 메시지 내달라고 그러고 뭐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체 박 전 대통령이 응답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때 뭐 우리 공화당 세력이 참 대단했잖아요. 네. 그렇게 하지 않고 박 대통령이 순순히 네. 본인의 어떤 모든 절차들을 그냥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또 인고의 세월을 많이 보냈죠. 본인의 어떤 책임을 지면서요. 이제 그런데 그런 어떤 모습과 지금 윤 대통령이 지금 저하는 모습들 이게 윤 대통령이 저는 딴 거는 모르겠지만 지금요 본인으로 인해서 지금 이 구속돼 있는 이 사령관들이 몇 명입니까? 육군참모총장 비롯해서 방첩사령관, 정보사령관, 그리고 뭐 특전사령관 지금 전부 다 별이 19개가 구속돼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장, 경찰청 차장 또 구속돼 있고요. 자 이러면 본인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 부분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최소한의 입장과 최소한의 스케줄 그거는 내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우리 지원님도 이야기했지만 공수처의 무리한 어떤 이 집행도 문제가 되지만 그러나 그거를 당당하게 맞서는 대통령의 모습 그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보여야 될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 뭐 모든 신문 사설에서 다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거 최근 어제 오늘 나온 사설들 제가 쭉 다 각종 신문 읽어보면 네.
지금 이 국면에서 중요한 거는 개인 윤석열이 아니라 헌법적 지위로서 이제 그 대통령 그리고 국가 존엄을 지켜야 된다. 네. 이게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그 대통령은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한민국을 만들면 안 된다. 네. 근데 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전 세계에 다 송출이 되고 있는데 이런 네.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금 가장 문제는 그 오늘 아침 조선일보 사설에도 또 지적을 했지만은 국가 신용 등급이 하락하는 겁니다. 맞아요. 지금 가장 그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게 지금 이 정치 리스크가 국가 신용 등급에 영향을 당연히 주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이제 프랑스가 그랬다고 그래요. 음. 프랑스가 연립정부가 붕괴되면서 맞아요. 그 신용 등급이 한 단계 내려갔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신용 등급이 하락을 하면 당연히 그 기업과 기관들이 외화 자금 조달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리고 금융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잖아요. 네. 그러면 또 이제 환율이 다시 또 급등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그 저기 기억하기도 싫은 IMF 사태가 다시 오는 겁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근데 프랑스만 해더라도 유로존이라고 하는 방어막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쉽게 얘기해서 저질 정치가 경제를 망치는 거를 막아야 되는데 그거를 누가 막아야 됩니까? 이건 뭐 윤 대통령을 비롯해서 뭐 이쪽 그 관련된 뭐 공수처나 뭐 판사들이나 뭐 다 이건 합심해서 또 정치인들 합심해서 이걸 막아야 되는데 지금 방향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네. 거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 우리나라가 지난 10년 동안 신용등급이 최상급으로 유지가 됐고 계엄이 또 재빨리 해제가 되면서 국제 신용기관들이 그래도 한국은 자생력이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해왔는데 이제 이 평가가 지금 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제 총리도 탄핵이 되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참 유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제 우리 지원님 네. 이 후임으로 온 우리 조정훈 신임 국민의힘 전략위원장인가요? 부위원장이 그런 이야기를 아마 하더라고요. 우리는 앞으로 오죽하면 전략으로 가겠다. 예? 오죽하면. 오죽하면 자, 오죽하면 대통령이 계엄을 했을까?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사실 우리가 계엄이란 거는 극약이잖아요. 네. 독약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처방해서는 안 될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오죽하면 전략으로 가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요? 예, 문제는 또 뭐냐면 그렇게 가고 또 대통령이 저렇게 이제 계속적으로 버티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은 국민들이 보시기에 또 중도층들이 보기에 이제는 이 보수의 어떤 회색 능력 네. 이게 거의 이제 씨가 말라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오죽하면만 남는 거죠. 네. 오죽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 신임 전략기획부총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냥 오죽하면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봐서는 자통당. 네. 지금의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도 절반가량은 거기에 동의하지 못할 것 같은데. 네네. 절반 이상이요. 예. 그리고 지금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 잘 보셔야 되는데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칭 네. 이념적 보수 중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계속 쪼그라들고 있어요. 네. 계속 낮아지고 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수이지만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죽하면 이거는요. 국민의힘이 그거를 공식 전략으로 채택하잖아요. 네. 그러면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있잖아요. 네. 이거 저는 50% 밑으로 내려간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마치 지금 오늘 지금 끝나고 나서도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나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나 이제 대통령실을 이제 편드는 그런 네. 입장을 냈고 또 대통령이 지난 이 시위대에 보낸 어떤 이 편지에 대해서도 뭐 제대로 말도 못하고 네. 끙끙 앓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끌려가면 결국은 전국이 윤 대통령과 그다음에 이제 사법기관의 싸움 이 싸움으로 이제 끌려가게 되면 네. 그 중간에 있는 국민의힘은 존재감이 이제 전혀 없어지고 그렇죠. 국민의힘은 이제 어떤 국민들 뇌리 속에서 이제 완전히 없어지는 네. 단계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 전국을 도대체 주도할 수 있는 세력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없죠. 결국 민주당이 하는 거에 그냥 쓸려가는 거예요. 네. 결국 이쪽은 대통령에 끌려가고 그리고 자통당이 앞장서고 그 뒤에 국민의힘이 따라가는 네. 이런 어떤 구도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스스로가 이 사태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오죽하면 했겠어. 그냥 뭐 이러면서 이제 그냥
저쪽 이제 무조건 제2의 계엄해야 된다는 자통당이 네. 앞장서고 그렇죠. 뒤에 오죽하면 세력이 앞장서고 예. 뭐 그렇게 되면 윤 대통령이 앞에서 피리 불고 예. 그러면 가서 그냥 쭉 가다가 절벽으로 다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남아 있는 이 떼죽음 걸 당하는 어떻게 하는 거죠. 거예요? 다 떼죽음으로 그냥 윤 대통령이 앞장서 가다가 여기가 아닌가 봐 하고서 전부 다 떨어지면 뒤에 가는 자통당, 국민의힘 전부 다 그냥 같이 다 그냥 망하는 거잖아요. 망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이게 좋은 전략입니까? 근데 뭐가 오죽하면 아니 어떤 상황이면 하면 계엄을 했을까 이거예요. 네. 저쪽 계엄을 안 했어야 되는데 아니 대통령 오죽하면 계엄했겠어. 오죽하면 살인했겠어. 뭐 오죽하면 층간소음 있는데 오죽하면 그 사람 죽였겠어. 이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됐든 뭐 사연은 다 각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 사연의 해결 방식이 합당한지 합리적인지 법적 절차에 맞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인데 저는 그저께 대통령이 그 앞에 이제 나와 계신 분들한테 그 뭐 편지 쓴 것도 이게 가만히 보면서 그런 생각이었는데 결국에 가서는 지지층과 반대층을 충동시킨 네. 결과밖에 안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 앞에서는 뭐 어떤 양쪽 진영 다 뭐 민병대를 조직하자는 말도 있고 뭐 화염병 가져와라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지금 흥분 상태 있잖아요. 근데 그 흥분 상태에 있는 분들을 가라앉히는 게 그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반대의 그러니까 윤석열 의원도 가서 뭐 뭉치자 뭐 싸우자 이기자 뭐 그런 말도 했다 그러는데 누구랑 싸우자는 얘기예요 네. 도대체 누구랑 그래봤자 다 우리 국민이잖아요. 우리 국민인데 누구랑 싸워서 이게 그 국가 불안이 더 가중되는 그 발언을 하는 건지 그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상황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가 막 저렇게 하는 것 자체도 이제 우리가 참 별로 아름답지 못한 행태고 대통령이 저런 것도 이제 문제고 네. 이제 양비론으로 가다 보면 이게 자칫 이제 그 어떤 국민들이 보시기에 뭐 둘 다 똑같다. 뭐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근본적인 문제를 떠나서.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말려 들어가 버리면 이게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헤어날 수가 없고 결국은 대통령 옹호 쪽으로 이게 가버리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예. 이제 그렇게 되면 넉넉하게 이제 그냥 대선도 지고 완전히 우리 존재감도 떨어지고 우리의 어떤 이 보수가 이 땅에서 진짜 주류 세력이었는데 완전히 이제 비주류 세력으로 떨어지는 그렇죠. 이제 그러한 상황에 가서 나중에 정말 바닥을 쳐야 아이고 그때 잘못했네. 그때 좀 그럴 걸.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상황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때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그때 12월 상황을 그 탄핵의 강을 피하려다 계엄의 바다에 빠져갖고 허우적대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 계엄의 바다에서 빠져나오고 계엄의 바다를 건너려는 노력조차 지금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네. 지금.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뭐 앞이 보일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고요. 자통당 그 세력이 앞장서고 국민의힘의 강성 지지층들이 또 그 국회의원들이 뒤따라가는 모습. 정광훈 목사를 그 자통당 사령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령관. 네. 그 정광훈 사령관님의 지도에 따라서 영도에 따라서 네. 줄줄이 그 쫓아가고 있는. 예. 그 홍준표 시장은 뭐 이럴 때는 왜 레밍이라는 표현을 안 쓰죠? 거기도 또 노선 차이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한데 어쨌건 참 이런 식으로 저쪽이 김어준에 따라가듯이 이쪽도 정광훈에 따라가서 하게 되면 망하는 길입니다. 그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이런 어떤 이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번에 저 무한 제주공항 참사를 두고서 뭐 하느님이 허락한 거다라는 또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종교인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런데 뭐 보니까 이번에 유튜버들이 뭐 한 40개가 가서 그냥 계속 슈퍼챗 장사만 하더라고요. 참 이런 모습들이 과연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건 오늘의 일단 영장 집행은 지금 일단 아마 법원이 서부지법이 일단 이 신청을 검토를 착수를 했다라고 그럽니다. 이 영장이 어떤 정당한지 발부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 판단하겠다고 그러는데 네 한번 근데 보죠. 제가 이제 법률가다 알아봤더니 네. 이 신청을 대통령 측에서 했고 이 신청 검토하겠다고 재판부에 배당까지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의 신청 그 결정이 날 때까지 영장의 효력이 중지되는가 정지되는 그건 아니랍니다. 네, 그렇죠. 예, 영장의 효력은 그대로 살아 있고요. 감독님 지금 제가 방금 전에 그 단톡방에 올린 거 TV조선 단독 기사 하나 좀 띄워주실래요? 네. 재밌는 단독이 지금 나왔는데 지금 군경 소속 경호부대 한남동 관저 그 경호부대가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이거를 막아라. 체포영장 집행 절차에 공수처가 들어가니까 101 경비단 그다음에 202 경비단 경호 병력 투입을 지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101 경비단은 대통령실 내 근거리 방어 그다음에 내부 경호 담당이라고 하고요. 202 경비단은 외곽과 관저 경비라고 합니다. 네. 근데 박종준 경호처장이 101 경비단, 202 경비단 관저 경호 투입 요청을 했는데 병력들이 협조하지 않았다. 네. 이유는 경찰 고위급으로부터 불응하라는 명령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다음에 수방사 육군 수도방위 사령부 55 경비단도 경호처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네. 55 경비단도 경호처장 지시 없이 임의로 철수를 했다. 그러니까 경찰과 군 여기 경호부대가 경호처장의 지시를 듣지 않고 그래갖고 거기까지 뚫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 모양이네요. 이제 그게 그 수수께끼 풀렸네요. 네. 그래서 관저 앞까지 들어갔는데 이제 그 1단, 2단, 3단 아닙니까? 이거 방어막이. 네. 그죠? 그러니까 그 1단하고 2단까지는 뚫고 들어가고 있는데 마지막 그거는 경호처 본대가 그 경호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막힌 모양이네요. 자, 이게요. 다 공직자들입니다. 지금 사실은 이 경찰들, 군인들, 경호처 직원들 전부 다 공직자예요. 근데 이들이 법적으로 이제 피해받기 시작하면 누구한테 가서 책임지겠습니까? 다 이 공무원들은 특히 앞으로 연금 뭐 이런 것들 가려고 이제 하는데 그렇죠. 문제는 이게 다 피해가 입어버리면 이 누구한테 책임지죠? 지금요 전직 그 이 삼성 장군, 사성 장군들이 전부 다 지금 별이 떨어질 위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관저에서 나가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집도 절도 없는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나마 평생을 몸바쳐 온 사람인데 대통령 지시에 좀 따르다가 지금 전부 다 이렇게 지금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저는 더 이상 이 대통령이 경호원들 또 군인들 경찰들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본인이 스케줄을 제시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하겠다 조사 받겠다 어떻게 하겠다 그거 내면 깔끔하게 끝나는 거 아닌가요? 뭐 법적으로 어떻고 저떻고 따지지 말고 제발 본인이 좀 한 잘못에 대해서 그리고 그 지금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말의 양심이 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본인이 사태에 대해서 뭔가 진술을 하고 뭔가 본인이 스스로 법적 책임을 진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말이라도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그 어디 신문 사설 보니까 사설 제목이 그거예요. 윤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마저 범법자로 만들 심산인가. 네. 이게 사설 제목이에요. 네. 근데 이게 지금 경호처는 또 경호처 나름대로의 그 이제 임무가 있으니까 네. 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경호처장 지시라든지 뭐 그게 있으니까 또 뭐 지시 받으면 또 따라야죠. 근데 그 공무집행방해로 이게 그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그러면은 그에 따른 이 그 피해 그분들이 피해라는 거는 상상하기도 어렵다. 본인 당사자 입장에서 사실 상상하기도 어려운 입장인데 이거는 그 대통령만이 이걸 그 결단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 대통령이 그 자기가 본인이 데리고 있던 부하들인데 쉽게 얘기해서 부하들의 앞날을 어떤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게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네. 네. 대통령에게 거듭 저희가 뭐 이번 방송 요즘은 보시지 않겠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발 본인이 한 것에 대한 잘못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책임을 지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는 것들 그걸 막아주는 게 저는 리더의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